단지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4명의 죽음을 맞이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어제 이천 물류창고에서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여러 노동자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단시간 그리고 일용 노동자로 일하다가 어이없게도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이천 물류창고에서 희생된 38분의 노동자를 위해서 잠시 같이 묵념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노동자들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온갖 요란을 떨면서 엄청난 대책을 내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이렇게 죽음에 임박한 그런 노동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진 노동자 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리고 재가요양 서비스 노동자도 어쩌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오늘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려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고용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을 주겠다, 온갖 얘기를 하고 자랑을 했지만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시간제 개별 돌봄 노동을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요양보호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 인천에서는, 인천시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래도 이해하고 돌봄 노동자들을 포함시켜야겠다라고 인천시가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노동부가 방해하여 결국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나 재가요양보호사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을 때 그나마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의 지원은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안도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그 이유였습니다. 고용보험이 이렇게 재난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로 나타날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은 회사가 휴업을 해야 되는데, 휴업을 했을 때 소득이 20%에서 15%까지 줄어야지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인 이하의 그런 사업자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는 100인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고요? 100인 이하로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만든 바우처 제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온갖 장애물을 앞에다가 걸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해놓고 정부는 실직된 노동자들이 마치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실직자가 73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그리고 재가요양보호사 이분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즉각적인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방해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노동자의 날입니다. 2020년은 돌봄 노동자들이 버티기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동안 돌봄의 이름으로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존을 위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현황인 전국민 행동에도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노동자들을 국가는 최소한의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은 노동 환경에 내몰았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워도 부족할 마당에 돌봄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부의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대남병원에서 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간병사가 사망했습니다. 간병사는 환자의 감염 사실도 모른 채 6일간이나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의료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돌봄 노동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실직, 해고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상담 인원 70명 중에 출직 64%에 해당하는 46명이 코로나로 인해 실직 등 일자리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등의 이유로 이용자 및 가족으로부터 서비스 중단을 통보받은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기관에서 계약 해지되어 실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직 상태의 요양보호사들은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기요양 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자발적 퇴사를 종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회랑되지 않아 기관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고용유지를 위해 휴업에 대한 보상을 함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총 2,346억 원을 투입하여 26만 7천 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원금 대상 선정에 돌봄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임금 등 생계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고 일하면 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딜레마에 놓여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돌봄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 보장이 시급합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누가 돌봄 노동을 하려 하겠습니까? 노동부는 한정된 예산이기에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면피용 답변 대신 코로나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 돌봄 노동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세계를 뒤엎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고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자금을 투여하고 있지만 해고 금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이상 밑 빠진 독에 굴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돌봄 체계 내에서의 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안전 대책과 돌봄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 장교양 공공성 강화 공대에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돌봄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염병이 무서운 것은 사람 서로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활동지원사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매개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서비스를 중지하자고 하면 지원사는 이를 거부할 권한도 없고 거부하기도 겁이 납니다. 2월 말쯤에 이용자가 확진이나 자가격리자가 아니어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다는 상황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사례가 짐작했던 것보다 많은 것에 저희는 놀랐습니다. 멀리 있어서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 일하는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룹홈에서 장애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 외에도 여러분이 그룹홈 몇 개 나뉘어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이 계약이 늦어지면서 이분들은 계약을 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계약은 3월 23일로 연기를 하겠다고 발표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그때나 이용자가 보자고 하는데 그럴 경우는 한 달을 넘게 일을 못한다. 그리고 혹시 그게 더 늦어지면 어쩌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3월 23일 이후 계약은 연기가 되었고 이제는 인터넷 계약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휴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자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가 심하고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소득세부터 내밀었다 이러시면서 그분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신이 차라리 그럼 잠시 한 2주 정도만 우리 떨어져 있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이 그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한 20일쯤 지났는데 이용자가 이번에는 더 떨어져 있자라고 했고요. 30일 정도 된 다음에는 기관에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를 지금은 연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무급휴직서를 써라 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노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주에서 일하는 조합원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용자 누나가 차라리 볼 테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자기는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주변에 여러분들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활동지원자들의 상황인데요. 3월 25일경 인천시가 지역고용특별지원의 돌봄 분야를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우리를 포함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쨌든 공공용신노조에서 활동하시는 인천본부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가 혹시 어렵게 시에서 지원을 따냈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도 몇 군데 전화를 돌려보았습니다. 혹시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사실 없어야 되는데 당시에 좀 우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없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관 한 곳에서는 2월 25일부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중지가 풀리지 않고 신규 매칭도 안 돼서 대타로만 잠시 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몇몇 개의 기관에서는 계약이 늦어져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여럿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50만 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인천시 결정은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대상으로 하라고 해서 1차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중 인천에 있는 한 조합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2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노조에서 알려준 거기로 전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노동부가 이 일을 막아버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분은 정부로부터 그동안 무엇 하나 받아본 적이 없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지 실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월 초에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 노조는 다시 기대에 찼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필 부산이었던 이유는 3월 30일 부산에 있는 조합원으로부터 이용자가 훈련원과 치료소에 가지 않고 있어서 3월 1일부터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은 긴급 돌봄 덕에 노동시간이 늘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도자료에 있는 복지부가 오히려 시간이 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계약이 늦어지고 이용자가 접촉을 꺼리고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일이 끊긴 지원사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정없이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일을 그만둔 사람도 여럿이었습니다.
정부는 사회에서 거리두기를 하라고 말하면서 복지관과 장애인 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의 운영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지원사들은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당연한 듯이 무급으로 이 상황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노동자가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서 활동지원사에게 마스크 한 장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고용유지 지원금에서 활동지원사는 포함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인천의 조합원의 전화를 받은 그날 몇 시간 뒤에 안산에 있는 조합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자신이 두 달 이상 일을 못했는데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라고 기관에 얘기를 했더니 기관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외면하는 노동자는 사업주도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는 그날 느꼈습니다. 휴업급여, 무급휴직자 지원 등을 찾아서 정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저는 노동부가 발표한 휴업휴직급여 임명신고센터에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부 장관을 신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감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 의정부에 있는 이용자들은 서비스를 중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 한,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는 한 활동지원사들은 계속 이런 불안한 상황을 반복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줄줄이 해고당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당하는 것도 무섭지만 활동지원사들에게 생기는 개별적인 것이라서 더욱 무섭습니다. 우리 회사 다른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임금이 끊긴 상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부로부터 대책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활동지원사들을 위해서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많은 스트레스 속에 불안함 속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휴직수당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분들이 불안에 떨며 또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오는 것을 꺼려하면서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성모병원? 거기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늘 가는 마트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서로 전화를 주고받으며 내가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고 또 의정부 지회 노조에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활동전사로 오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들이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물었죠. 이런 경우에 활동지원사가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확진자로 분리되어서 자가격리가 되거나 정말 내가 자가격리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활동지원사들은 사실 헛기침만 해도 이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열이 조금 나고 기침이 조금 났더니 이용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불안해해서 자비로다가 한 20여만 원 하는 확진비를 내가면서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안심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가 일하러 갈 때마다 스트레스를 줘서 쉬고 싶지만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두고 자기가 쉴 수도 없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활동지원사들은 쉬고 싶어도 대체 인력이 없고 휴직수당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원 정책에는 고용보험에 미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활동지원사들은 사실 60시간만 일을 해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사업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활동지원사가 건강하게 또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신적인 코로나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지원 방안 사각지대 활동지원사 생계대책 마련하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다. 방역과 의심자,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동선 추적으로 질병의 확산을 막는 것으로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질병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지만 감염병 장기화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 문자 안내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생존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에서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감염병 장기화를 대비한 과제는 의료기관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운영의 확대이다. 의료기관의 공공운영과 인력 확충으로 의료 분야 노동자의 소진을 막고 그들의 뛰어난 열정과 기술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로 그들의 소진을 퉁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운영의 확충을 통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위기에 취약한 계층과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 부분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월 초에 발표된 코로나 추경은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불리는 건물주 지원, 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와 실직의 위기에 빠진 노동자를 위한 지원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4월에 접어들면서 노동자의 실업과 휴업 등의 장기화에 따른 대책이 몇 가지 발표되었다. 2월부터 시작된 휴업 상태로 생기가 끊겨 불안한 활동지원사들은 이제야 휴업에 따른 대책이 나왔다고 안도하면서 지원책을 노동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각종 지원금을 통해 노동자를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원금 신청 수가 수십 배 늘었다고 자랑하는 통에 우리도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어느 하나 활동지원사를 위한 대책은 없었다. 자치단체,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보자. 노동자가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노동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대다수는 100인 이상의 활동 지원사가 고용되어 있고 고용보험은 기본으로 가입하고 있다. 활동 지원사를 10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적지만 그마저도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100인 이상의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활동 지원사가 역고용 특별 지원의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인천시는 민주노총의 노력으로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를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까지 마쳤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라고 강하게 지도하여서 1차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사회복지 중복 지원이다. 매칭 펀드다 하면서 중요한 지원을 결정할 때는 항상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더니 정작 지자체가 지원하려 하자 중앙정부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어떤가? 휴업, 휴직수당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 지원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대다수의 활동 지원사는 생계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휴업수당의 경우 20% 이상의 사업장 수익 감소, 휴직수당은 15% 이상의 사업장 수익 감소를 요건으로 한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이 코로나 이후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하면서 활동지원사가 왜 휴직이 되느냐고 묻는다. 활동지원이 늘어난 것은 휴교와 휴원으로 아동의 긴급 돌봄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총시간이 늘어도 이것이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한편에서는 실직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노동 형태다. 이 설계를 복지부가 해놓고 시간이 늘었다고 말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인가? 책임지기 싫어서 모른 척하는 것인가? 결국 사업장 매출이 15% 이상 줄어들 리 없으니 이도 활동 지원사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처지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제공 중지를 요구받아 생계가 불안하지만 정부가 짜놓은 틀에 맞지 않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으로부터 제외되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2차 파동을 경고한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정한 일자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불안하기만 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지원사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부는 사업장 중심의 휴업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하라.